예, 안녕하십니까. 윤한철입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뜨끔뜨끔 하다가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관용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좋고 그렇습니다. 뭐 변명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올해 이제 일하시다 보면 제도가 굉장히 미비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대표적인 사건이 정의기억연대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회계 기준 없거나 뭐 자기들도 같이 더듬어 나가던 형편인데 갑자기 그게 무슨 강한 기준을 어긴 것처럼 들이대는 완전히 이제 뭐랄까 기만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극명한 경우고 우리가 잔잔하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사회 구조에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봅니다. 왜 지인이나 이해가 깊은 사람을 쓰는가?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 썼다가 뭐 아무 데서나 법이라고 들이대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환경이거든요. 만약에 한국의 그 비영리 환경이 굉장히 공개적이고 정의롭고 잘 정비가 돼 있다면 공개 모집하고 그냥 모르는 전문가를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잘 배웠습니다, 교수님한테. 사례 연구 앞에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레 두레 협동조합 할 건데 큰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한겨레 두레를 저는 처음 접한 게 어느 지인 장례식에 갔을 때였습니다. 장례 치르는데 이제 갔었는데 살펴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보도자료에 나오는데 그냥 지나치죠. 상조 업체에 누가 신경을 씁니까? 근데 보니까 김근태 사회장, 장준하 결회장, 또 백남기 농민, 리영희 선생님, 이효순 할머니 이런 굵직굵직한 시민사회장을 치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 문화를 제한하는 활동도 하시고 장례 개선 운동 이런 걸 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이 상조회 이전에 원래 고유하게 있었던 상포계를 복원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하시고 채비라는 말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리움은 채우고 슬픔은 비운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시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채비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또 유품함도 제안하시고 조등도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진 풍습이죠. 제가 제안하는 풍습 하나 있습니다. 만장. 그 만장은 그 고인의 행적을 좀 글줄게나 쓰는 분들이 시로 쓰셔가지고 들고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좋은 풍습인데 지금 많이 사라진 거 아예 사라지진 않았죠. 댓글로 이렇게 살아있기는 한데 그보다 약간 더 좋았으면. 이게 연구 대상이 된 이유가 상조 산업에서 이것을 조합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셨기 때문이고 무연고 장례 그리고 또 간소한 장례로 하루장 또 채비 교육 그러니까 웰다잉에까지 이렇게 문화를 확산시키신 것 그다음에 친환경 장례 성평등 장례 이런 거를 제안들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다. 그리고 단순히 장례업자가 아니라 문화를 그러니까 우리 의식 세계를 이렇게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묘하지 않습니까? 무연고자 장례하고 사회장하고 이상하게 겹쳐 보여요. 사회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명사들 훌륭한 분들에 대한 장례. 무연고자는 아무도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의 장례인데 둘 다 사회장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연구 내역은 이제 조직 운영 현황이나 체계, 또 의사결정 기구, 정관, 또 거버넌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비영리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요. 영리와 비영리 이렇게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이 어떻게 양립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더니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협동조합분의 편의점분의 협동조합 비율은 48.3%.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몇 개나 있느냐 했을 때 편의점 눈에 두 개 띄면 하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집단 이익을 추구하죠.
그래서 비영리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또 공익적 그 목적을 또 가지고 있고 그것을 1%를 이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비 받으시는 것의 1%를 공익 장래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인 1표 지분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익 배당이 있다. 이거 이제 제가 비영리 조직이 뭐냐 설명할 때 배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고요. 거버넌스는 항해형 거버넌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거는 그 제가 잘 모르니까 이따 본문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임이사나 사무국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했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관계형 리더십. 이건 리더십이 그러니까 최고 리더십 설립한 리더십들이 굉장히 겸손하고 그 멤버들의 개방돼 있는 그런 것이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제도화할 수 없는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그런 중요성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 그러니까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서로 학습, 그걸 통해서 역량이 증진되고 문화가 개선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사업이 이게 자꾸 변해왔어요. 그 다음에 상조라는 것에 대한 개념, 죽음에 대한 개념까지도 이제 발전해 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조직의 성격도 변화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안팎이 다 변하는데 어떻게 조직이 잘 유지됐을까? 이거 좀 저도 궁금하고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 요건 아까 중복해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역량 배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서울에 연합회가 있고 지역 조합이 있는데 점점 연합회가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지역 조합은 조합원 모집과 관리만 하는 서울의 활동량이 편중돼 있고 또 학습도 실무진에 편중돼 있고 아까 교수님이 이사진 학습해야 된다 그랬는데 역시나 실무진에 좀 편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정도 한번 이따 들어봤으면 좋겠고 뭐 물론 뻔히 아는 거 서울이 편중된 건 죽을 사람이 다 서울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네. 예. 그리고 제안 사항은 명망가 이사에서 조합원과 노동이사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될걸요. 예, 명망가는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이 진단하신 거 똑같이 이사회 교육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들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숲인데 여기 제가 잘 모르는 조직이라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우리 강산 푸르게 예, 그런 그 카피로 기억되는 그 기업체와 또 산림청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만들어졌던 조직 같은데 지금은 이제 산림청은 빠지고 시민사회와 기업이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기나 구조는 되게 일반적인데 이게 그 처음에 정부 부문이 조금 추동해서 만들어진 조직은 설립하기는 쉽습니다. 쉬운데 나중에 구조를 완전히 민간화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많은 변형이 필요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중 거버넌스이고 정책 거버넌스이다 이렇게 진단이 되었고 규범과 정관에 잘 따르고 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좀 관이 개입한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의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의제와 구성원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내부에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미션은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누리는 5분 거리의 숲. 5분만 걸어가면 숲이 보여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 전에 누가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몇 분 도시 그랬죠? 뭐 몇 분만 걸으면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몇 분만 걸으면 뭐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션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출발할 때 숲을 푸르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공공근로로 도시 미화도 하시고 숲 가꾸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한 20년 됐나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일자리 창출 미션은 조금 줄어든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션이 변화해야 될 텐데요. 이게 처음에는 그리고 생활 환경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두되는 건 기후 변화로 대두가 되고 있죠. 예, 이런 환경에서 미션의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구성원을 좀 명망가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연령대를 하향시켜야 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는 요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실질적 권한 부여를 요구한다고 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한국교회인데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아까 제가 편의점 대 조합 비율을 말씀드렸죠. 48%였죠. 109%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교회들 중에 문 닫은 교회도 있긴 할 텐데 어쨌거나 이 정도 비율 편의점 그냥 100%로 좀 할인하죠. 할인을 해서 그냥 편의점 개수만큼 있다. 근데 이 엄청난 비영리 조직이 거버넌스가 잘 돌아가면요. 한국은 엄청난 선진국이 될 겁니다. 예. 이거 제가 끼워놓은 겁니다. 강화도 기독교 박물관 가면 당회록이 전시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거버넌스가 문화유산일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거버넌스는 문화유산이에요. 예, 특히 교회 거버넌스 문화유산 맞습니다. 예, 교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버넌스하고 정치 구조에서 파악한다고 하시고 뭐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 거죠. 11개 교회의 목회자를 선정했는데 그분들은 적어도 건강한 교회 거버넌스에 관심과 의지가 있으신 분들, 시사점이 있으신 분들, 또 평신도가 주도하는 그런 교회로만 뽑아서 선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일반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당회라는 말을 좀 줄이면서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당회는 사실 그 각 교단별로요 첫 해에 만들 수 없습니다. 예,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만 장로를 임명하고 당회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만든 신설 교회도 운영위원회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당회가 가지는 너무 딱딱하고 이렇게 장로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한계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했던 교회도 다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연구를 보니까 우리 같은 경향이 거버넌스에 관심 있는 교회들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은 거의 담임 목사나 담임 목사님의 위임인이었다 하는 거고요. 거버넌스 감독 평가 기능은 없는 상태다. 연간 피드백은 있지만 이것도 교수님의 관찰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을 요청에 의해서 공개한다는 것도 역시 교수님의 그 일반적인 그 단체들하고 같고요.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동 책임을 지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고 속도가 느린 것을 또 감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뭐 참석할 기회가 없다가 지지난주에 공동의회를 몇 년 만에 참석을 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동의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고 죽은 교회는 이미 사망한 걸로 보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 있는데 그러나 다 알고 우리가 다 알듯이 민주적으로 하는 거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죠. 예, 각오는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몇 년 만에 참석해 보니까 다시 트라우마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의 진행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제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기타 한 건을 내고 막 다 끝났는데 의사진행 발언하고 이런 일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어쨌거나 없는 것보다 낫고 독단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고 제가 격려를 좀 드렸습니다. 예. 공동체냐 조직체냐 하는 것에 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고른 참여가 있어야 되고 특히 이건 제가 끼워 넣는 것 같은데요. 여성 장로 목사들에 대해서 교단법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교회는 여성 장로와 목사를 세워도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속한 교단이 그걸 이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이제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고 그럼 답이 뭐냐 탈퇴냐 하는 건 이따 토론할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더십 승계 과정 불명확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좋은 교회들 11개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어떻게 승계할지
명시적으로 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포괄적으로 해놨고, 그래서 이게 좋은 교회도요, 이 리더십 승계 때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심각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모델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고요. 예. 그다음 이제 비제도적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비제도적 소통 채널이 이렇게 원활하게 하는 역할도 하는데 잘못하면 비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늘 겪고 있는데 긴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